그동안 고덕 국제신도시 일대는 경부선 철도나 시외버스 말고는 딱히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방향 직통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시외버스는 다른 시내교통 노선과 환승 할인 지원이 주어지지 않고 경부선에 다니는 1호선 광역철도가 수도권 광역 환승 할인 제도에 포함되는 유일 수단이었죠. 그렇지만 1호선은 구로, 용산, 청량리 방향으로만 갈 뿐 신논현역이나 강남역, 양지역 등으로 가기 위해선 중간 지점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덕 일대에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신설됐고 동시에 평택 지지역에 서울 가는 광역버스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평택 직행좌석 5401번입니다. 네, 여기는 리슈빌 레이크파크 정류소입니다. 여기 중앙차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앙차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제일 가쪽에 정류소를 설치해두고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타는 이 직행 좌석 버스가 평택 지지역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제 삼성전자를 거쳐서 이쪽까지 오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서울까지 가는 경로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이제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그런 선형을 그리는 그런 광역버스는 아닙니다. 평택 지지역에서 여기까지 올 건데 또 아마 시간이 걸릴 건데, 또 하필이면 오늘 GBIS에 이 5401번이 또 목통인 건지 버스 위치라든가 이런 게 조회가 잘 안 돼요. 언제 올지 그걸 좀 예측하기가 힘든데 지금 8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몇 분 만에 이 5401번을 탈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20시 6분이 돼서야 비로소 버스가 보이니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19시 50분에 평택 지지역에서 출발한 이 버스를 타고 신논현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정류소 쪽 신호기가 빨간색이어서 바로 정류소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좌석에 앉은 지 조금 뒤인 20시 9분이 돼서야 비로소 리슈빌 레이크파크를 출발합니다. 여기가 고덕 국제신도시인 만큼 여러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만날 정류소도 아파트 단지 이름인 호반 서밋 에듀파크, 하행은 제1풍경채 3차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일 밤에 여기서 서울로 갈 승객이 없는가 본지 그냥 문 한번 간단하게 열었다 바로 닫고 다음 정류소 파라곤 에듀폴의 제1풍경채 2차 에듀 정류소로 넘어갑니다. 정류소 이름이 좀 긴데 그냥 다 안 부르고 앞에 것 파라곤 에듀폴의 명칭부터 기억해 둔다면 좀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파라곤 에듀폴의 제1풍경채 2차 에듀에서도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정류소는 광역철도 1호선과 극일부 무궁화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정리역입니다. 중앙차로 정류소와 가측차로 정류소를 합해서 고덕 119 안전센터나 고덕 아너스, 고덕 LH 2단지,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정류소도 지나가게 되지만 5401번의 정차 지점이 아닙니다. 또 중앙 측 버스 정류소 부스는 세워져 있으나 아직 정류소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곤 에듀포레에서 서정리역까지 거의 반바퀴 수준으로 운행해서 넘어가는데 거리가 좀 긴 편입니다. 서정리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3번 출구와 연결되는 육교 바로 아래 서정리역 중앙차로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서정리역에서 출발해서 우측으로 코너를 돌면 고덕 파라곤 중앙차로 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탑승할 사람이 없어서 문 한번 간단하게 열어놨을 뿐입니다. 이 다음 정류소는 평택 안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고덕 자연앤자이로 연속 2번의 교차로 만남과 2번의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시외버스 8120번 노선의 시종점이 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얼마 없는 서울 남부 터미널로 바로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5401번이 운행되는 시간에 맞춰 이용해도 될 법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정류소들과는 다르게 고덕 자연앤자이는 중앙차로 정류소가 아닙니다. 고덕 자연앤자이에서 출발하고 나면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 송탄IC까지 이동합니다. 조금 뒤에 만날 송탄IC는 40번 평택 제천고속도로 상에 있는 곳으로, 송탄IC 서쪽으로는 평택고덕IC, 평택분기점, 평택휴게소, 청북IC, 서평택분기점이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송탄IC가 나오기 전까지는 302번 지방도를 이용합니다. 여긴 도일 사거리인데요. 이곳 근방 서북 쪽으로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송탄IC를 만나게 됩니다. 평택 인근으로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나간 적은 있긴 하는데 그때는 고속버스였거든요. 광역버스로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지나가게 되겠네요. 요금소를 통과하면 음성방향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음성방향 본선으로 진입하여 몇 킬로만 달리면 곧바로 안성분기점을 만날 텐데, 이 버스의 경부고속도로 이용은 바로 다음인 안성분기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일엔 오산 이남으로 전혀 버스 전용차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오산 이남이 혼잡할 때 이 광역버스의 운행에도 지체 영향을 끼칠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안성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바꿔 타서 오산 방향으로 갑니다. 이후로 안성 휴게소, 남사 진위 IC, 오산 IC, 동탄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오산 IC의 닿기 조금 전에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 시작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오후 9시까지 시행인데 이때가 오후 8시 50분이었으니 앞으로 10분 정도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동탄 분기점 이후로 경부 동탄터널을 지나 기흥 동탄 IC와 기흥 IC, 수원 신갈 IC, 신갈 분기점, 죽전 휴게소, 서울 요금소, 판교 IC와 판교 분기점, 대왕 판교 IC, 금토 분기점, 양재 IC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오후 9시 되기 약 1분 전이었는데요. 아예 버스 전용차로 시행이 끝날 걸 알고 미리 다른 차로로 나온 것 같아요. 수원 신갈 IC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용인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잠깐 만납니다. 달래는 고개를 지나서 이제 서울 서쪽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이쯤에서 만날 양재 IC는 영곡 IC와 서울 추모공원 가까이 쪽으로 갈 수 있는 진출로와 코스트코, 현대기아 자동차 빌딩 앞으로 연결되는 진출로까지 해서 두 부류입니다. 이후로 서초 IC를 지나 반포 IC까지 더 이동해서 이제 진출하면 되는데요. 고속 시외버스와는 전혀 다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신논현역 방향 진출로로 나갑니다. 진출로에서 나가서 곧바로 만날 정류소 KCC 사옥입니다. KCC 사옥 다음이 바로 제가 내릴 곳인 신논현역 영신빌딩으로 9호선과 신분당선 환승 가능 지점입니다.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제가 하차하는 정류소입니다. 신논현역 영신빌딩에는 리시빌 레이크파크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3분 지난 21시 22분에 내렸습니다. 조금 전 이용한 평택 직행좌석 5401번은 평택 지지역 기준 5시 30분에서 23시까지, 강남역 기준 7시에서 0시 20분까지 있으며 카드 기준 기본요금 2,800원에서 시작, 거리 비례제가 적용됩니다. 평일 10에서 40분, 휴일 20에서 40분 간격 운행 중인데 버스의 배차 간격이 조밀한 편은 아니니 더 자세한 운행 시간표는 평택시 홈페이지의 대중교통 시간표 코너에서 5401번 노선 운행 정보 알림 게시글에 있는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5401번의 대략적인 실시간 위치나 버스 예상 도착 시간 안내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6600번에 이어 세 번째로 개통한 서울 평택 간 광역버스 노선으로 다른 시내교통 노선과의 환승 할인이 지원되는 서울 평택 간 시내버스 개념의 이동수단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직행 좌석은 이미 6600번 노선이 있었으나 진위역이나 비전 등으로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예 다르니 고덕 국제신도시와 평택 지지역에 들어간 첫 직행 좌석버스 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노선은 2022년 12월 입찰 공고가 올라온 것으로 시작되어 당시 대원고속, 평택 서울고속과 평택여객이 입찰에 참여해 심사를 받은 결과 대원고속으로 정해졌고 7월 17일에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평택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평택 지지역까지 이어주는 노선이어서 평택 시내로 간다면 나로 이동수고를 조금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5401번의 핵심은 평택 시내도 평택 지지역도 아니라 서정리역을 포함한 고덕 국제신도시 일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종점이나 서울 내 구간 정도만 따지면 M5438번과 똑같지만 M5438번은 송탄 일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노선 경로에 따른 요소로 인하여 서울에서 평택 지지역까지는 5401번보다 M5438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니 정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 아니면 5401번보다는 M5438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신논현역에서 평택 지지역까지 가려고 했다가 기사님으로부터 안내받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지제에 가려고 하는데 고덕 국제신도시 일대로서는 서울로 바로 가는 광역버스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편의성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고덕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송탄이나 서정리에 정차하는 8120번 서울 남부 고덕 자연엔자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정리역까지 가서 철도 또는 평택 지지역까지 가서 M5438번이나 철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혹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평택역까지 일반 열차를 이용했다가 고덕 일대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더 불편하게 생겼다. 그치? 시외버스는 하루 7회밖에 없고 광역철도 1호선은 평택 지지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시간당 최대 4편 정도 있긴 하지만 급행열차 없이 완행열차만 볼 수 있어 평택 지지역에서 구로역까지 기준으로 완행열차만으로 1시간 14분 정도 소요되고 평택 지지역이라면 SRT라는 선택지도 추가되지만 이곳은 SRT에게 선택 정차역에 해당되다 보니 하루에 하행 20회, 상행 24회밖에 없습니다. 광역철도 한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차들을 보려면 서정리역을 가야 합니다. 거긴 급행열차도 추가되어 시간당 6회 정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M5438번과는 기종점과 서울 내 구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논현역, 강남역, 양지역 일대에서 평택지지역과는 운행 횟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M5438번이 평일 기준으로 총 52회 운행하고 5401번은 평일 최대 48회 운행하니 합하면 최대 100회가 되는 것이죠. 광역철도 1호선이 평택 경유 개통해 서울 천안간을 운행하는 횟수가 60회 미만인 것을 생각한다면 M5438번과 5401번의 힘이 합해져 광역철도보다도 이용 기회 폭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역철도와 비교할 때 단점이라면 광역철도가 평택 지제에서 구로나 강남 기준 2,250원인데 반해 5,401번은 기본 2,8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금 아끼는 명목면은 광역철도가 유리하고 출퇴근 시간대 강남대로에서 벌어지는 도로 교통 체증도 광역버스에게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어 제때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버스철. 예, 이거 과거에 어디서 짤도 만들어졌지 않았던가요? 나 방어만 해놨네 이 수위봉새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철도 막차는 평일 강남역 출발 기준으로 밤 10시 22분 2호선 신도림 방향이 가장 마지막이라 서울 쪽에서 광역버스보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RT와 비교하면 SRT는 19에서 27분 만에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 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서울 평택 지제 간 이동시간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재역에서 3호선을 통해 접근해야 할 정도로 강남역 일대와 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요금도 일반실 7,600원, 특실 11,100원이라 광역버스보다 비싸고 SRT 열차가 평택 지지역에 정차하는 횟수도 광역버스보다 너무 적으면서 이용 가능 시간대 폭도 좁습니다. 하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서울 평택 지지역 간 버스 이동은 5401번보다 M5438번이 더 좋습니다. 5401번 덕에 고덕 국제신도시 일대에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5401번이 신설되기 전 서울 평택 간을 바로 이어주는 최초의 광역버스가 M5438번인데 M5438번에 대한 이야기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M5438번도 리뉴얼 에피소드라서 이거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제작해서 공개될 거예요.